저희 그 대한부인회는 지금 영어로 에스퍼트라고 하는 예방 건강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선 영어 약자로는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and Referral to the Treatment라고 하는 것에 앞에 자를 땄기 때문에 에스퍼트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걸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모든 그 의료 시스템은 불과 한 얼마 전에 4, 5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 포커스드 돼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이 점점 이민국이라서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백인 주류의 사회들이 많은 다양성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미국 의료학계 특히 미국은 의료 제도가 아주 복잡하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인데 여기서 예방 보험으로 바꾸는 그동안의 치료 중심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계속 매년 평가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거를 예방 중심, 즉 프리벤션 포커스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지금 이 문명화되는 사회, 발전하는 사회에서도 훨씬 더 코스트 세이빙도 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유익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에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개발된 지 이렇게 아주 최근에 된 예방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지금 미국 연방 정부가 모든 스테이트에 이 프로그램을 엑서사이즈했으면 좋겠다 했고 이게 이미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부인회가 작년도 2016년도에 The State Government에서 이게 대부분은 굉장히 큰 종합병원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좀 특별한 이유로 저희를 수행기관으로 저희가 선택돼서 이 프로그램을 작년 8월부터 저희가 교민사회에 있는 의료기관과 같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도 의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치료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서 네.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의료비도 좀 덜 들어가게 네. 건강 예방 프로그램으로 에스퍼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네. 그러니까 워싱턴 주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방에서 하기보다는 아니요. 연방에서 시작했고 네. 연방에서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에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은 약 20년 전에 하버뷰 하스피럴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워싱턴 스테이트가 많이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버뷰 응급실 ER에 들어오는 환자 중에 70%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 같은 증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홈리스 피플이나 또는 low income family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저 당장에 일어나는 증상 가지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응급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버뷰 하스피럴에서 이거는 의료뿐만 아니라 이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만 이렇게 결국은 스테이트로 볼 때는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의료 치료를 지금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람이 같은 증상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는 큰 정부 차원에서도 보고 병원 차원에서도 보고 이건 코스트가 지금 웨이스트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에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것을 연방 정부가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겠구나.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자. 그게 바로 에스퍼트.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워싱턴 주는 참 특이한 게 뭐든지 시작이 되는 주네요. 네, 워싱턴 스테이트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사는 한인 교민들은 제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지만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전역 어떤 주에 계시던 우리 교민들보다도 아마 워싱턴 스테이트만큼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스테이트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네. KWA를 통해서 한인 의료기관 네. 저 코너스톤 네네. 네, 거기에 마이너리티들을 다 하는 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시다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쪽에서는 페더럴웨이에 있는 코너스톤 변재중 박사님 계시는 곳에서 작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북쪽에서는 리누드에 있는 닥터주 클리닉에서 올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병원을 어떤 이유든지 대부분 건강질환이겠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영어로는 프리스크리닝이라 그러고 한국말로 굳이 한다면 사전 조사인데 설문으로 5개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쉽게 말하면 술을 하십니까? 담배를 피우십니까? 그런 다음에 혹시 처방전 이외에 약을 다른 쪽으로 쓰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약물 남용인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요 근래에 좀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5번째는 혹시 그 생활의 불안 증세 때문에 생활에 좀 지장을 받으십니까?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 자체로는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단 하나라도 내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이 있는 분한테는 저희가 한국말로는 전수조사, 영어로는 full screening이라는 것을 저희가 권해 봅니다. 예, 권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그 환자님, 그 클라이언트의 그 옵션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불편하든 뭐든 간에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프리스크리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이렇게 있어서 이 사전 예방이 되는지요. 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크리닝, 브리프 인터벤션, 그러니까 사전 개입이라는 거죠. 초기 개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referral to the treatment.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아까 응답지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한 부분이라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수조사라 그래갖고 질문이 더 훨씬 많은 그런 것들 하는데 그거는 약 빠르면 15분이고 조금 있는 분들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건데 거기에 아마 많은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분이 해당 사항에 자기가 확인도 하지만은 그 해당 사항의 강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1서부터 10까지라고 봤을 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저희가 점수 제도가 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 끝나고 나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점수를 그분이 찾아온 메디컬 클리닉의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된다. 이분이 내가 볼 때 이분은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의학적으로 볼 때 지금 이 환자분은 그럴 수 있는 병에 이미 초기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이 지금 미 전역에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거는 조금 넓게 보면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선진국들 이미 한국도 그렇습니다. 문명화가 더 되고 기술이 발전이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 요즘 사회가 삶의 그 경쟁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분노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게라든지 우리가 요즘 신문 좌성에도 보지만 뭐 어떤 사람이 그냥 무작위로 자기가 화났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총을 쏘기를 하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뭐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그러는 거 많죠. 선 컴퓨터에서도 서로 예, 댓글 달기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쫓기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치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야만 됐었습니다. 즉 피지컬한 것만 보게 된 거죠. 신체적으로 무슨 증상이 나타났네. 그런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 건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behavioral mental health라 그럽니다. 근데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도 잘 해석을 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나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가 그거를 좀 이렇게 이겨보려고 또는 자기가 딜을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고 담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약물도 건드리게 되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빠지게 되고 그것에서 조금 더 하면 결국은 이제 드러그 타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번 삶이 무너지면 지금 거의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떤 단계가 지나가 버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감정 조절을 한다는 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미국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만 통계 조사를 한 게 2014년도에 그것도 또 한정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해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무척 안타깝게도 그 대표적으로 5개인가 6개의 그 아시안 인종을 뽑았는데 즉 물론 한국, Japanese, Chinese, Vietnamese, 그리고 Indian을 뽑았는데 그 5 major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한국 커뮤니티에서의 전반적인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에스버트는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닥터분도 그러시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이 조사를 통하면은 저희가 이분이 아까 말하는 영어로는 suicidal이라고 그러는데 즉 자살할 수 있는 충동이 좀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든지 그런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러한 그 현대 사회에서 치열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어떤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그 비타민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요즘 미국에서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 정부가 얼마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즉 behavioral mental health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참 재미있게도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서구 의학이라는 건 옛날부터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5년, 7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건강이 그 흐트러지는 시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즉 이렇게 그 멘탈 헬스가 아주 건전하면 건강할수록 이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미국의 GDP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국방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10몇 년 전부터 미국 국민 총생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국 의료, 바로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예,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대한부인회가 센트럴 교민사회에서 이 SBRT, 그러니까 에스버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을지. 여기에는 또 사실은 그 특별한 이유 또 그리고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또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했으면 저도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965년도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소셜 시큐리티 액트라는 것에 이제 서명을 해서 그때부터 미국도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미국도 당신들이 리타이어하고 하는 건 전부 니네들이 개인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당신이 이제 그때 당신이 65세였었죠. 65세가 되면 국가가 너의 그 은퇴 후의 라이프야 책임과 건강과 이런 걸 이제 국가가 개입을 좀 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미국이 전 미국 의료기관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국민에 대한 건강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각지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은 법에 의해서 미국 어떤 지금은 이제 CMS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곳에다가 모든 환자의 기록들을 다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1965년부터 시작돼 갖고 쭉 왔었는데 여기에는 또 미국의 인구 센서스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이때까지 모아진 모든 미국 사람들을 100명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수집된 건강 기록들 중에서 어떤 인종이 가장 많을까요? 예, 당연히 백인이 대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흑인들도 잘 못 갔고 혜택들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백인들이 잘 걸리는 암과 동양인들이 잘 걸리는 암은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면 만약 여기서 사신 교포 남자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분의 생존율은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70%가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시 또 원래로 돌아와서 즉 미국 인구 센서스에 아시안인이라고 아시아인 그리고 또 특히 한 아시안인 중에서도 코리안 레이스라고 하고 또 에스닉시라고 그러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이 몇 년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국이 이제 200년 되고 이제 넘어가고 아시아 이민들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 미국에 아시아인이라는 인종이 따로 정식으로 표기된 건 2010년입니다. 그렇게 최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우리 아시아인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흑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에 대해서 뭔가 보자 하면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흑인 밑에 속에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암에 걸려도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자,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미국의 치료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워낙 의료 수가가 비싸니까 모든 것은 미국은 알겠지만은 그 과학 자료와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백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예, 뭐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전립선 암이라고 하나 가정을 또 해보죠. 그러면 전립선 암에 걸리는 환자가 많으니까 이 전립선 암에 걸리는 환자의 의료보험 수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의료보험에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이라든지 병원의 시스템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약도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료 수가를 많이 노력을 해서 낮춥니다. 즉 자기네들이 이 암에 걸리는 치료법과 사용하는 약과 이런 것들을 이미 마치 커리큘럼처럼 포뮬레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그것에 의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혜택도 많이 받고 의료 수가도 아주 적정적이고 그렇죠. 그 대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더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경제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 미국 웬만한 병원에서는 아시아인들이 들어오면은 이분을 위해서는 그분들도 이제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닥터들이 이 사람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왜 이 사람을 다르게 치료해야 되나라는 이유서와 모든 걸 다 해서 내야 되는데 미국 닥터들이 그럴 시간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에스버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이 모든 자료들은 대부분 그 백인 중심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제 미국에서 에이시안에서도 샘플링으로나마 전수는 아니지만 그 중요성을 드디어 우리가 제출을 했을 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인 교민 사회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그 결과를 본다는 것도 저쪽에서도 굉장히 흥미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이 됐고 저희가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2016년 8월부터 페더럴웨이에 있는 그 코너스톤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2017년 올해는 이제 리노드에 있는 닥터주 클리닉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저희는 총 800건, 즉 그러니까 800명의 환자를 저희가 프리스크리닝을 했고 그 프리스크리닝한 환자들 중에서 약 150명 정도가 나 그러면 풀스크리닝을 하고 싶다 해서 그분들을 풀스크리닝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은 이제 가서 전문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시작을 해야겠네 하는 분들을 그런 그 관계된 의료 당국이나 관계된 당국에 저희가 다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참 이민이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료에 관한 건 이제 시작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 자부심이 있는 게 아마 이거는 뭐 저 생각일지만이라도 모르지만 이것은 미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역사 중에서 Korean American Alone으로 이 조사는 처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이제 샘플링에서 어떤 표본 조사이긴 하지만 이 결과치나 우리가 이 수집한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아마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코너스톤이라든지 대한부인회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애를 썼는데 이런 커다란 어떤 획을 긋는 일이 생겼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제가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게 코너스톤의 변재중 박사님이나 또 닥터주 클리닉의 우리 주 박사님이나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그 클리닉에서 하면 솔직히 이거는 그분들 원래 하시는 저것에 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데 기꺼이 우리 교민 사회 건강을 위해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갖고 따로 사람도 더 이렇게 어사인하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얻어지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그 코너스톤 변 박사님하고 또 닥터주 클리닉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 800명 정도를 했다 그러시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스크리닝을 좀 해주시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이제 그랜트도 한정적이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더 많은 한인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위암 뭐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치매까지도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잘 미리 예방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 나오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